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3일 경남 두 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창원 성산구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운동도 닻을 올렸습니다. 힘있는 여당론과 현 정권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창원 NC파크에 거는 창원시의 기대는 100만 관중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기초의회 의장들이 의정활동을 핑계로 공개 없이 업무 추진비를 밥값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3일 경남 두 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구 유세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창원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낼 적임자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돕고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원 스마트 선도 3단을 조기에 완성해서 창원 경제를 기필코 살려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탈원전 정책 등으로 창원의 관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만한 정부를 견제할 경제 전문가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강규위가 필승하는 것이 이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라고 보고 열심히 달려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더 이상 거대 정당들의 이념 싸움이 아닌 민생이 먼저라며 이번엔 창원을 속속들이 잘 아는 청년 후보를 뽑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젠 이념도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닌 창원을 위한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창원 경제 망친 정치부터 확 디비보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창원 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온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창원을 다시 뛰게 할 일당 100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진보개혁 세력에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그 마음으로 여영국을 통해서 반드시 노회찬을 부활시켜내겠습니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노동과 진보 정치를 실천해온 후보로서 대우조선 매각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조업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가면 대비책으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재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창원 발전을 위해 반시장 정치를 하는 현 정부와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는 자유한국당을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파 경제정책 실험장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할 만큼 경제 참사가 심각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요. 창원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줄, 다시 심장을 벌떡이게 할 경제정책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가 출신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민 공동 소유 기업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하청업자한테 대금을 좀 더 늘려주고 그걸 또 월급을 늘려주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큰 차이 없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유세는 선거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운동도 닻을 올렸습니다. 힘있는 여당론과 현 정권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보다도 이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드리고.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는 식당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통영과 고성의 새로운 젊은 일꾼이 필요한데 자신이 바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전문가를 자처한 대한애국당 박창정 후보는 통영 북신시장을 돌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청정의 당선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이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방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오늘 출정식을 갖고 다음 달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선거를 치르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주민 31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오늘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장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 홍보에 나섭니다. 특히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창원 NC파크에 거는 창원시의 기대는 100만 관중 달성입니다. 기존 마산야구장 시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관중이 찾아야 하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장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개장식의 하이라이트는 100만 관중 달성을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창원시가 내세운 슬로건 역시 100만 관중 달성입니다. 기존 구장보다 2배로 커졌고 10배로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중도 2배로 올 거라 보고요. 창원 NC파크 관중석은 22,000석. 외야 쪽 관중석이 빈 상태였던 개장식 때 약 2만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결론은 개장식 때 찾은 관중의 70%가 매 경기 때마다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72개 홈 경기에 13,889명이 찾아야 1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C 다이노스의 홈 평균 관중은 2013년 8,262명을 정점으로 2018년은 6,151명으로 줄었습니다. 새 야구장은 관중 수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 2014년 지은 광주 챔피언스 필드는 7,352명이던 관중 수를 1,366명으로 끌어올렸고 2016년 지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4,000명가량 늘린 11,825명을 기록했습니다. 새 야구장으로 관중 수를 2배 이상 늘린 사례는 없습니다. 창원시는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NC는 팬 사인회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중 수를 늘리려면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6만 창원 시민의 힘으로 새 야구장이 멋지게 열렸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우리 다이노스가 지난해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고 가을 야구로서 팬들은 새 야구장이 정치적 또는 지역 갈등이 아니라 스포츠만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면 더 많은 관중이 찾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단 야구장에서는 정치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야구라는 스포츠로 팬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관중, 다소 어려워 보이는 목표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기본이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편안함까지 갖춘 야구장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오는 23일 정규 시즌 홈 경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경기 전 정문 잔디광장 무대에선 새롭게 선보이는 NC 응원과 공연을 시작으로 해군 의장대의 퍼포먼스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선수들의 이름을 딴 지역 특산물 메뉴도 판매합니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겐 타올과 다이노 스틱 등 응원 도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경기 중에도 시즌권 추첨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도내 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의정 활동을 핑계로 공개 없이 업무 추진비를 밥값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례들을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사천시 의회 김현철 전 의장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 명단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간담회 명목으로 하루 6번이나 식사비로 150만 원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장이 일을 시키면은 얘네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럼 식사 한번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의정계에서 알 수가 있지요.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장과 의원 15명에겐 사용 규칙을 위반해 7만 원짜리 화분을 돌리기도 하고 복지시설에 400만 원이 넘는 위문품을 전달한 내용은 공개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김해시 의회 배창한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설 의원 23명에게 20만 원이 넘는 한우 세트를 선물하는데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후 과다 지출 논란이 일자 명절 선물은 아예 주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명절 휴가를 받고 하는데 따로 뭐 선물 같은 거는 또 경량법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기로.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추진비 사용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강혜원 전 통영시 의회 의장은 내부 결제도 받지 않고 주말마다 식사비로 수십만 원씩 쓰는가 하면 유정철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통영을 방문한 거창근 의회 의장 등 20명에게 40만 원어치 멸치 선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또 거창근 의회 의장 일행 20명에게 같은 선물을 사주는데 40만 원을 썼습니다. 그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창근 의회 의장이 우리 그 도 회장단 임원이거든. 감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놓게 한 번 더 왔는 것 같습니다. 황인구 전 밀양시 의회 의장은 현장 방문용 활동복이 필요하다며 업무 추진비로 30만 원을 쓰는가 하면 함양군 의회와 하동군 의회 전 의장들은 하루에 밥값으로만 수백만 원을 10번까지 나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의회는 9곳에 불과했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부분만 공개하거나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의장들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 사용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태껏 감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앞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진주시의회에 업무 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금액과 일시, 사용처와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던 국외 연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정주 여건이 향상된 덕이 크지만 완전한 성공의 열쇠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571명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0세에서 9세 19.9%, 40대는 17.4%, 20대가 11.3% 순입니다. 평균 연령은 37살로 전국 평균 연령 42살보다 매우 젊습니다. 분양된 공동주택은 7,700가구로 전년보다 2,000가구 증가했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은행, 음식점 등 문화 편의시설은 372곳으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 학교는 모두 9곳인데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공공기관 등에서 낸 지방세는 792억 원이고 산학형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170여 곳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센터와 창업고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를 올 6월에 이제 설계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완공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2017년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아직 높지만 내년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5,500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계획 인구 3만 8천 명을 넘어서려면 혁신도시 시즌2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35.5%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역 인재 채용률도 20.2%로 전국 평균 23.4%보다 낮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오늘 열린 송도근 사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호별 방문을 금지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3월 회의가 오늘 창원 사옥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몽골에서 꽃피운 독립의 꿈 이태준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독립운동을 돕고 몽골에 존경받는 의사로 활동했던 이태준을 짜임새 있게 조명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더 찾아내 조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 협조한 주민 대표와 가족들에게 해외 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국전력은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주민과 가족 등 19명의 필리핀 관광에 3천만 원을 지원해 관련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24건의 감사 청구 중 3건에 대해 주의만 주는 솜방망이 처벌이자 봐주기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지역사회공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순규 시의원은 창원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70억 원을 들여 새 야구장을 지었지만 NC는 야구장 선 사용료 명목으로 100억 원만 냈고 창단 후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39억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야구를 통한 시민화합과 경제 활성화 등 금전적 공헌 외에도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